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조준우입니다. 라이드 스튜디오에서 실차를 갖다 놓고 촬영을 하는 저희 첫 번째 촬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되게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해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 다양한데요. 아무튼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첫 촬영의 주인공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뒤에 보이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은 르노 삼성의 QM3 그리고 르노의 클리오입니다. 두 개의 차량은 공통점도 많고 근데 로고가 다르니까 다른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집안이에요. 그죠? 네, 같은 회사인데 이제 로고를 좀 국내에서는 르노 삼성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르노 측에서도 아직까지 계속 르노 삼성 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리오는 클리오 들어올 때 태풍 마크를 다느냐 로장주를 달고 나오느냐 말도 많고 이슈거리였어요. 이 로고 하나만으로. 근데 결국에는 로장주를 달고 나왔고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르노 마크가 생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고 있는 점이 제대로 타겟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르노 삼성의 QM3는 사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사골이다, 고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쭉 그냥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도 선루프가 생겼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생겼고 이제 헤드램프도 LED로 바뀌었고요. 많은 점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사실 QM3는 지금 가장 핫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경쟁도 심하고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SUV로 내면 다 팔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QM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 서서 샀죠. 사실 사람들이 예약 판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 팰리세이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팰리세이드 인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때는 정말 예약 대기가 막 몇 달씩 미룰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일단은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은 차를 선호를 하실 테고 거기에 이제 활용도가 좋은 SUV다 보니까 그건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을 오늘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차량이 파워트레인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나타와 K5 그런 얘기를 할 때 파워트레인이 거의 동일한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차량도 사실은 같아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하나는 소형 SUV를 만든 거고 하나는 해치백을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같은 엔진을 가지고 여러 차종으로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늘려서 판매하는 이제 르노의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타보면 그러면 파워트레인 똑같으니까 그냥 외형 디자인 조금 다르고 얘는 뭐 소형 SUV고 쟤는 해치백이니까 실내 조금 다르고 공간 조금 다르고 하는 거냐. 근데 또 막상 타보면 아닙니다. 좀 달라요. 차량이 이제 그 성향이 다르죠. 얘는 SUV다 보니까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길고요. 그리고 이 해치백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스트로크도 짧고 이제 운전의 재미를 좀 강조하는 게 르노 클리오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약간 좀 신기한 거는 좀 신기하다는 표현보다 좀 재밌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건 막상 타보면 같은 파워트레인이고 뭐 거의 기술적, 기계적인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하체 느낌이 약간 단단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좀 탄탄하고 코너에서의 그런 느낌이랑 그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처음 타봤을 때 이제 QM3가 이 차도 정말 재밌게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클리오를 타고 나니까 이제 클리오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르노가 프랑스 차 특유의 그 핸들링을 중요시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리오가 더 운전 재미에 있어서는 더 재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대를 놓고서 간단하게 이제 뭐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한 대씩 좀 따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씩 알아볼 첫 번째 차는 르노 삼성의 QM3입니다. QM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 SUV, 그러니까 소형 SUV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인기 대열에 올랐던 그런 모델이에요. 거의 뭐 이제 처음에 시장에 등장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첫 번째는 단연 연비입니다. 연비. 그냥 기름만 넣고 이제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기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엔진이 뭐가 들어갔죠? 엔진은 이제 90마력 1.5L DCI 디젤 엔진이 들어갔고요. 최대 출력은 9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22.4kgm/m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디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기름이 돼가고 있는데 나쁘게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가솔린 타다가 디젤로 바꿨는데 정말 그 주유비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주유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맛을 보면 이제 계속 디젤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로 놓고 봤을 때 효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유지비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기, 디젤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성이 쉽고 부담 없이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뭐 디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이제 전기 충전소라든가 충전 시간 문제 때문에 디젤이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연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제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소개했던 클리오 디젤하고 지금 QM3 디젤 여기 들어가 있는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검증에 검증을 마친 전 세계 시장에서 다 겪은 뭐 그런 모델이라고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션도 사실 되게 똑똑한 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엔진 플러스 미션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여러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모델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여러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초기에 그래서 QM3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디자인도 이뻐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근데 이게 그 계속 비슷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헤드라이트도 이제 LED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그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이렇게 시퀀셜 방향 지시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방향 지시등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초기 QM3랑 지금 QM3랑 변한 게 거의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디테일 면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련된 요소들을 갖춰 나갔어요. 그래서 초기 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리프트라는 그런 큰 과정을 이제 겪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그게 그 모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엔카나 뭐 그런 데 가서 구형 모델들, 구형 매물들 이렇게 모델들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이 조금은 바뀌었는데 아주 안 바뀐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엔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 경우에 장점이 이제 중국과 방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프론트 부분만 놓고 보니까 디자인 얘기하는데 좀 힘들어서 일단 지금 이제 차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부를 좀 보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뒤에서도 보시면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크롬 장식이 새로 생겼죠. 둥글둥글하니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뭐 좀 세련된 맛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디자인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주준우 기자가 얘기한 크롬 장식 같은 거 그런 소소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위에 이제 투톤 루프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 파노라믹 루프 뭐 열리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도 추가가 됐고 소소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이제 QM3를 구입하신다면은 아마도 이제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제가 아까 뭐 클리오랑 비교했을 때 QM3에 한 표를 던진 이유가 바로 이런 효율성입니다. 사실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태생이 SUV다 보니까 이 공간 효율성이 나쁘지 않아요. 시트를 이렇게 접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제 적지 않았을 때 이제 377리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QM3 같은 경우는 2열 시트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딩한 상태에서는 455리터. 그리고 이제 2열을 다 눕혔을 때는 1246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들어갑니다. 클리오도 사실 공간 활용도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태생이 SUV다 보니까 그래도 눕혀놓으면 나름 쓸만합니다. 이게 전고가 높다 보니까 짐 싣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SUV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는 거죠. SUV로 이래저래 뭐 여행도 다녀보고 짐도 많이 실어보고 하면 다시 승용차 쪽으로 가기 힘든 게 사실 이런 공간 효율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럼 일단 트렁크를 닫고 저희가 실내를 한번 다시 타볼게요. 자, 저희가 실내에 타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나름 이게 이제 르노 차들 다 비슷하게 이제 공통으로 돼 있어서 다른 차 타다가 온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도 르노 차 타던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인터페이스여서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현대기아차랑 비교를 하면 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으로는 현대기아차랑 경쟁을 할 수가 없죠. 현대기아차가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나름 뭐 이런 경쟁 모델들한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타시다가 르노 삼성 차로 이제 바꾸려고 구경을 하시고 이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차들은 운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만들었다. 그런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일례로 이제 물통 놓는 자리가 이제 없는 게 아마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 저희 이제 QM3 실내를 좀 알아보고 이제 주행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주준우 기자, 네. 차 타봤잖아요. 네네.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평소에 해치백을 타는데, 해치백보다는 이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가지고요. 시야도 좀 넓은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태생 SUV다 보니까 차가 약간 그래도 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만큼 승차감이 좋은 편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소형 SUV다 보니까 저는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뭐 나름 SUV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아까 주준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야각이 되게 편하고 전체적으로 운전하기가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몰아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결국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타고 다니면은 약간 돈 번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QM3에 이어서 알아볼 차는 클리오입니다. 주준우 기자가 아까 전부터 클리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클리오 했었었는데 주준우 기자는 QM3 대비 클리오가 훨씬 좋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클리오가 차체가 좀 더 낮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또 운전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를 좀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QM3는 운전하는 재미가 없습니까? QM3만 몰았을 때는 QM3가 재밌었는데요. 근데 이제 클리오를 몰고 나니까 클리오가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잘 모르겠던데. 네, 저는 물론 저도 클리오가 조금 더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운전하는 재미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하다하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승차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딩 같은 데서도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도치 개찐이거든요. 저는 사실 뭐 효율만 놓고 보면 QM3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마력 엔진 1.5L 엔진 똑같고요. 근데 뭐 변속기도 6단 DCT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 똑같은 파워트레인에 똑같은 뭐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맞습니다. 제가 클리오를 타보면서 느낀 건 정말 몰기 편해요. 정말. 클리오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르노 삼성의 그 태풍 마크가 아니라 르노의 그 마름모꼴 마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색다르죠. 운전하는 재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같은 기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QM3 얘기를 할 때는 운전하는 재미에 대한 얘기를 논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SUV는 실용성을 따지고 사는 차니까 그쪽에서 더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편의성 이런 걸 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저도 타보면 이 차가 하체가 되게 좀 탄탄하다,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그렇죠. 네. 특히 코너를 타보면 코너에서 막 좀 세게 밀어붙여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작지만 되게 속이 꽉 찬, 여기 단단해 보이는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고요.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장거리를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연료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해치백을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도 클리오 보고 해치백, 그러니까 뭐 사실 골프가 뭐 그쪽에는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클리오도 해치백 시장에서 적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클리오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베스트셀러, 판매 1위 그런 타이틀을 계속 쓸 수 있는 건 그만큼 그쪽 시장에서 많이 인정받고 또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이나 점유율 그런 지표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게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이제 뭐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좋아진 게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라든가 엑센트라든가 이게 지금 다 단종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모델들은 네. 정말 아까운 모델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리오의 이제 세상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자, 클리오 뒷모습. 드디어 클리오의 뒷모습입니다. 클리오는 작지만 강해 보이는 그런 앞모습도 매력적이긴 한데 결국 클리오의 매력은 리어에 있죠. 뒷모습이 이제 라인이 쭉 이어져 오면서 지붕 쪽은 이렇게 좁아져지고요. 이쪽이 팬더 모양처럼 된 쪽은 넓게 보여서 이게 이제 강조가 돼서 되게 멋있습니다. 뒷모습만 보면 이제 국내 이게 흔하던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차 어디 차야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못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없어요. 사실 드물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드물어서 악동 같기도 하고 조금 못돼 보이기도 한데 또 그만큼 매력 있고 강해 보이는 또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렁크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이너스 요인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뒷모습에서 강한 포인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감쇄가 되는데 디자인까지 밋밋해 보이면은 사람들이 선뜻 구매와 연결 짓기가 어렵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들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런 매력 같은 것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세그먼트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감은 있죠. 네. 이 정도면 뭐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QM3의 그런 공간은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뭐 간단한 짐 실기나 뭐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 세그먼트에서 효율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트렁크가 없지 않은 건 그러니까 트렁크가 이제 뭐 구조적인 특성상 해치베이 구조적인 특성상 트렁크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자, 드디어 클리오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QM3랑 어떻게 보면 느낌은 좀 비슷해요.
똑같죠. 아니 똑같지는 않아요. 뭐 비교해서 이렇게 네.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알겠지만 똑같진 않은데 네. 느낌 비슷하고요. QM3에서 여기에 그 수납 공간이나 그런 건 없지만 네. 뭐 곡선이나 뭐 이런 느낌이 QM3보다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약간 더 선이나 뭐 그런 면적인 부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가미된 느낌 좀 그렇습니다. 조 기자는 타면서 어떤 느낌이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행감이 확실히 QM3보다는 예, 서스펜션은 단단하고요. 와인딩 같은 데 있어서는 차가 이제 노면을 잘 잡고 있는 게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나마나 이제 작은 차이기 때문에 주차도 쉽고 클리어에 뭐 아주 그냥 콕박지가 씌워버렸습니다. 듀얼 클러치 얘기가 나와서 네네. 뭐 그런데 사실 변속기도 상당히 똑똑하고 진짜 기민하게 잘 움직인다는 거를 네. 주행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부담 없이 타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QM3 대비 조금 작은데 네. 사실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또 차이가 상당해요. 한 80kg, 75kg 정도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네.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모로 재밌는 차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예, 막상 타보면 확실히 그 아까 조준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스펙보다 훨씬 더 어떻게 이런 차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차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무 반납하기가 싫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또 기회가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QM3 그리고 르노의 클리어를 알아보셨는데요. 네, 자세히 두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 두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교고 어떻게 보면 분석인데 이 두 차량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걸 사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두 차량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의도한 바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 중에 뭘 사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효율성이 좋은 QM3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클리어도 매력적이긴 한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하고 또 이렇게 막상 진행하면서 또 느끼는 게 또 다르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라이드 스튜디오에서 실차 두 대를 놓고 처음으로 진행해본 영상 콘텐츠였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밌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드 스튜디오라는 이런 공간을 또 마련을 했고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진행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다양한 시도를 할 거니까요. 잘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라이드 TV 이상재 조준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